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참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얘기만 이제 알고 있는데 예. 말고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에게 다른 지역의 후보자들 이런 사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느 사람들이 네. 대통령한테 이준석이 말을 안 들어요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 뭐 어느 구청장 여기는 뭐 누구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를 본인한테 한 적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어서 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관련한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있다라고 해요. 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사하겠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예, 예상됐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흐름입니까? 예, 두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저번에 이준석 대표가 그 의원이 대통령실 보고 말미잘도 못한 대응이라고 예. 얘기한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저 대통령실의 해명이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다 했다. 지방선거 공천. 예, 대통령은 상관없다고 해명을 하니까 발끈해서 한 말입니다. 말미잘도 못했다. 그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언론가에 이준석 파일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중대 결심을 할 수가 있다. 까발린다. 그러다가 잦아들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명태균 씨 변호인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이준석을 직격했습니다. 이 김소연 변호사를 보면은 명태균 씨 변호가 아니라 이준석 저격에 아예 목표를 둔 것 같은 악의 느낌이 축이라고 정도로. 했죠. 예,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몰아세우니까 이게 두 번째 고비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공항에서 한 말은 저게 이준석 파일이 실존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공개할 의향도 있다고 의지를 내비친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실하고 명태균 씨 변호인 쪽에서 이준석을 압박하거나 연루시키는 이런 쪽으로 저기 자꾸 사태가 전개되면 네. 어쩔 수 없다 나도 깔 수밖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물고 물려들어가는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것이죠. 아니, 근데 어쩔 수 없다 나도 깔 수밖에가 아니라 사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뭐 공천 개입 압력이나 이런 걸 받았으면 이미 그 전에 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여사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네. 일정 정도 뭐 조금 그 머뭇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물타기도 하는 것 같고 여사와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 끈이 끊어진다면은 이제는 못 갈 이유가 없죠. 네. 어쨌든 집권당의 당시의 대표였잖아요. 네. 그 대표의 발언은 그냥 일반적인 정황 증거가 아니고 명백한 현실 증거예요. 대통령이 나에게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라고 좀 증언한 거잖아요. 네. 저거는 징역 2년의 판례가 있어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네. 네. 이 재판 받은 게 2년 선고 받은 게 네. 여러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리스트를 짜갖고 이런 사람을 공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어요. 네. 그걸로 2년 받았거든. 네. 저거는 대표가 증언한 거예요. 나한테 직접 부탁했다. 네. 그러면 저거는 이제 명백히 저 법 위반이에요. 굳이 또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이 저게 가장 최고의 저건 증거. 당 대표였고. 왜냐하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네. 실제 도장을 찍는 네. 그 결정권자인 당 대표한테 직접 부탁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거는 단순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면 굳이 명태균이다 뭐다 뭐 김여사다 누구다 뭐 강혜경 김영선 다 필요 없이 이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준석 대표가
자, 내가 그때 받은 뭐 문자 보고 다시 이제 뭐 보였다는 거 보니까 아마 기록이 있는 것 제가 같은데. 보기에는 아마 그 서로 SNS 그쵸? 소통했던 지금 찾아봤다는 거 2년 전 거를. 네. 근데 그거 있더라고요. 좀 저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냥 있는 그렇죠. 칠 수도 있고. 제출하고 그럼 끝이잖아요. 제출 안 하겠죠. 달라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달라고 안 하겠죠. 아마 참고인 조사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걸 피해야겠지. 아직 뭐 이제 이준석 의원은 부른다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그렇습니다. 하고. 창원지검은 그런다고 부르는 하니까 지금 입장이고. 그런다고 하니까 저렇게 한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저기 그 파일에 그냥 문자뿐만 아니라 녹음도 있는 걸로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녹음도 해. 예. 그럼 대통령의 육성이 있을 수 아니 있다라는 대통령인지 건가요? 여사인지는 내가 아. 확인해 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네. 분명히 자기가 통화하는 거는 구글에 자동 저장된다 그랬어요. 뭐 김종대 의원님의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 어제 이제 모 방송 아침 예. 방송에서 이제 개혁신당의 김용남 의원이 예. 뭐 인숙 대표와 미국 가 있는 인숙 대표와 소통하고 그런 방송을 뭐 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네. 만일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면 이거는 뭐 좀 방향을 잘못 잡았다. 나중에 감당 안 될 것이다. 뭐 아, 이런 중앙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예. 비슷한 분위기를 흘렸어요. 근데 만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서 지금 이제 인석 대표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사건 수사에 자신이 연루되고 또 자신이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네.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느끼고 있다면은 네. 오늘 아침 귀국 저 인천공항에서 저런 인터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설상가상 점입가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집권당은 이게 야당은 없잖아요. 집권당과 대통령과 이런 이 당정 관계라는 고도의 정치의 행위를 하는 특수한 네. 관계가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정도와 검도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 정도와 검도가 이제 다 깨져 버리면은 네. 참 국민들이 크게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또 그 정도와 금도가 뭐예요? 서로 통화 같은 거 까지 않는 게 정도와 금도예요? 아니면 그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 게 아니 정도와 금도예요? 당정이 네. 늘 뭐 일체감을 이야기하고 네. 당정은 늘 한 몸으로 네. 이렇게 야당의 어떤 뭐 비판이나 또 뭐 국정 운영에 대한 뭐 이런 압박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는 당정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거는 그러다 보면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정도와 검도가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다 허물어져 버리면은 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밖으로 까는 거? 힘든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정도와 금도를 벗어난 거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부탁을 안 해야 돼.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데 뭐 상황에서는 오 대표도 저 네. 집권당 해봤지만은 네. 집권당 당정 관계라는 게 예? 할 얘기만 하고 못할 얘기 못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런 얘기는 안 해요. 저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네. 의원도 설명을 해요.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 당정이. 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케이스가 네. 누가 막 대통령이나 여사 의중 팔아가지고 대통령이 원한다던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네. 오히려 자기가 맞습니까 대통령님 이거 누가 팔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그런 건- 당연히 그런 건- 소통해야 되는 그런 건- 부분도 그런 건 있다.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앞서 그 이제 뭐 구청장 공천 이거는 사실 이런 거랑은 좀 분리가 되는 이야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이준석 의원이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뭐 검찰이 나한테 이거 뭐 요구하면 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미 뭐 강혜경 씨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다 온통 지금 정치 뉴스가 이걸로 지금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면 요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잖아요. 더구나 이제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전에 또 당 대표 여당 대표이기도 했었으니까 지금 그러면 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그럼 감정이 오히려 상해는. 오히려 더 심플하게 뭐 검찰 조사하기 전이라도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요구를 했었었고 내가 뭐 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공천 개입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밝혀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까 네. 김종대 의원도 말씀했지만은 이 사건 터졌을 때 네. 대통령실과 일부 그 변호인들이 이준석 개입설을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실제 당 대표가 이준석이었으니 그 결정은 이준석이 한 거지 그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한 게 아니다. 라는 취지의 해명들을 계속 해나가니까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나를 물고 들어가? 지네들이 다 했으면서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2탄으로 공개한 거잖아요. 내가 그 기록이 있더라. 이거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거지. 저렇게까지 몰고 가지 않았어야지. 네. 지금 당도 다른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들 지켜줄 거라고 과신했던 것인지 아니면 네.
이준석 책임으로 물으면 자기들이 형식 논리상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준석 대표를 잘못 물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건 이제 어떻게 갈지는 이제 점입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는 통제도 어려운 거예요. 아. 명태균 씨를 감옥에 가두면 네. 일단 입을 하나 막을 수 있었는데 아. 이준석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근데 이준석은 구체적인 직접 대면하거나 직접 통화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 거보다 훨씬 더 핵폭탄급이에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조사할 방침인 걸로 전해진 가운데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이 이 의원을 출석시키면 검찰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출석을 하게 되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거려. 그래서 아마 검찰이 불러놓고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어 대선 경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서에 다 남기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명 씨가 쓰던 PC에서 이 의원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명 씨 변호인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이고요. 이준석이가 2022년 5월 9일 00시 한 20분에서 한 30 몇 분 사이에 그러니까 새벽 밤이에요. 밤. 갑자기 명태균 씨에게 먼저 워딩은 정확하지 않은데 윤이 김영선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후보 그러니까 당선인께서 김영선을 꼭 찍어서 경선을 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 씨의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